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용어들 중에 이 변경, 취하, 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타나죠. 자, 먼저 취하를 보시면 경매 진행 중 원래의 경매 절차가 취소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다 갚았다든지 뭐 권리를 이행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경매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경매 당일날 법원에 이제 가보시면 경매 법정이 있고 양 사이드 어딘가에는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A4 용지가 붙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건 번호들이 쭈르륵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쭉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지 않는 사건 해가지고 변경, 연기, 취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줄이 가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입찰하려고 했던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변경이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절차의 위법, 변경, 그리고 내용의 수정, 무잉여, 주채권자의 변경 이런 걸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가서 조사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을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법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변경이 되게 되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후에 그 부분을 치유하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바로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은 연기가 돼도 변경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기가 되면 연기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변경이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기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 절차가 연기되는 것을 연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니까 당연히 A는 B가 갖고 있는 건물을 경매를 넣겠죠. 이 B 입장에서는 이 집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장 돈은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2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A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A한테 얘기를 하죠. 자, 일단은 2천만 원 밖에 없는데 경매를 일단은 연기를 좀 부탁한다. 경매를 취하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연기를 시켜줘라. 내가 만약에 나머지 돈을 2, 3개월 안에 못 갚게 되면 다시 경매를 진행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를 넣었으니까 미칠 게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승낙을 해주고 법원에다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해주게 됩니다. 보통 한 번 연기가 될 때마다 2개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있습니다. 이 매각 결정기일은 자, 보시면 법원이 매각 종결 후에 7일 이내에 경매 절차의 하자 유무와 이의 등을 따져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일자가 있겠죠. 입찰 일자가 있고, 허가, 불허가, 이게 바로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7일입니다. 만약에 4월 1일날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4월 8일날 매각 결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경매정보에 가보시면은 사건 번호를 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정도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허가, 그 사건 번호에 대한 허가가 보통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경매 절차상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날짜가 보통 7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뒤로 7일은 이해관계인, 좀 후반에 보면은 저희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누가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이해관계인의 항고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고기간이고,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있으면 잔금을 납입하라고 법원에서 송달이 올 겁니다. 뭐 6월 1일까지 내세요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배당일이 잡히죠. 뭐 7월 1일날 배당. 이때 낙찰을 받은 최고가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돈으로 각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주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매각 결정기일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중에 빈도수가 좀 낮은 용어인데요. 최고 교부가 있습니다. 요거는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공동경매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를 보시면 최고는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통지 내지는 알리는 것이다. 그냥 최고는 알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교부 청구가 있는데 이 교부 청구는 경매 절차를 통해 환가된 금액에서 체납액을 교부받기 위한 징수 목적의 청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청과 세무서에다가 너희가 관할하는 구역에 A라는 사람의 집이 지금 경매가 되니까 이 사람한테 받을 세금이나 뭐 과태료 등등의 것들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배당 신청을 해라 라고 해서 최고를 합니다. 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찾아보겠죠. 찾아보면 금세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체납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찾아서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교부 청구. 보통 요즘에는 경매 정보지에 이렇게 교부 청구라고 표기가 되지 않고 가끔 가다가는 그냥 교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라고 나오면 아,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배당 신청을 한 거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고는 경매 정보지에 나타나질 않지만 어디서든지 최고라는 그런 단어가 법률 용어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 이거는 알리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와 교부 청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경매가 있습니다. 공동경매는 다수의 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를 또다시 신청하였다고 하면 한 개의 경매로 병합하여서 개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 등기부 등본에 보면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3번 근저당, 4번 근저당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A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1번 근저당이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넣으면 보통은 3일 안에 개시결정이 떨어집니다. 개시결정. 그리고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건 번호가 나오겠죠. 3일이 되기 전에 또다시 2번이 경매를 넣고 3번이 경매를 넣고 4번이 경매를 넣게 되는 거죠. 1번이 경매를 넣었을 때 개시결정이 아직 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경매를 하나로 묶어서 진행되는 경매를 보통 공동경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와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보시면은 1번 근저당이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시 결정이 떨어지겠죠. 뭐 2024 타경 1, 2, 3, 4. 그런데 2번 근저당이 또 경매를 넣어요. 그러면은 또 3일이 지나면 사건 번호가 또 나타납니다. 2024 타경 뭐 1, 5, 3, 4 이런 식으로 또 넣으면 또 1, 7, 4, 2,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 번호는 한 경매 물건에 수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복경매입니다. 중복경매. 이 중복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가 많이 들어왔지만 각기 따로 별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되는 경매를 이 뒤에 있는 경매들이 그냥 쫓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다가 첫 번째 1번에 있는 근저당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만약에 A가 다 갚았어요. 그렇게 되면 경매는 없어지겠죠. 취소가 되면 이쯤에서 1번 근저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이 쭉 따라오다가 바로 후에 있는 2번 근저당이 여기서부터 이어받아서 쭉 경매를 또 실행하죠. 실행하다가 또다시 여기서 A가 B의 돈을 다 갚았다 그러면 2번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3번이 이어받아서 경매를 진행한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개시결정이 떨어져서 쭉 가다가 경매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2번 근저당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진 데부터 다시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절약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중복 경매
묶어서 하는 것을 공동경매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